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한 기분이 드셨나요? 저 또한 처음 프로젝트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의 구성을 8단계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단계에서 필수적인 작업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와이어프레임, 두 번째는 요구사항 명세서입니다. 와이어프레임이란 기획 단계의 초기에 제작하는 것으로 페이지에 대한 개략적인 레이아웃이나 UI 요소 등에 대한 뼈대를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에 보통 각각의 요소를 어디에 배치할지 설계하고 디자인은 배제한 상태에서 문서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 작업은 요구사항 명세서 또는 기능 명세서입니다. 보통 요구사항 명세서를 기능 명세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정확한 명칭인 요구사항 명세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명세서는 프로젝트 개발 시 요구되는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명세화한 문서입니다. 요구사항 명세서의 틀은 일반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보통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기업별로 조금씩 다르게 작성합니다. 보통 프로젝트의 기획을 시작할 때 요구사항 명세서부터 작성할지 와이어프레임부터 작성할지 고민하곤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프레임부터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글로만 제품의 기능을 설명한다면 각각의 팀원마다 이해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된 와이어프레임이 조금 더 팀원들의 의견을 일치시키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을 완료하였다면 가장 기본적인 기획은 끝이 났고 이제는 프로젝트의 설계와 디자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설계와 디자인은 보통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설계의 경우 첫 번째는 ERD, 두 번째는 API doc스를 작성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경우 첫 번째는 디자인 시스템, 두 번째는 목업, 세 번째는 스토리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ERD는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의 약자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보통 이 문서를 기반으로 백엔드의 DTO 설계나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API doc스입니다. API doc스는 API의 다큐먼트 줄임말로 해당 문서에는 API의 엔드포인트 및 URL과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의 형식, 요청 매개 변수와 응답 데이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보통 이 문서를 통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자가 상호소통이 이루어지며 때론 이 문서는 스웨거라는 도구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디자인 시스템의 경우 프로젝트에 필요한 컬러나 폰트 사이즈 등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의합니다. 디자인 시스템의 경우 목업을 만들기 전에 보통 작성하며 피그마에서 공통된 디자인들을 토큰화해 놓는다면 조금 더 편하게 목업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업입니다. 아까 작성하였던 와이어프레임을 실제 디자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의 경우 보통 이 목업과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스토리보드입니다. 스토리보드의 경우 목업과 함께 해당 화면에 대한 설명과 개발 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함께 적힌 문서입니다. 스토리보드가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발 시 딜레이를 최소화하여 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디자인 문서들 중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모두 완료하였다면 드디어 개발에 들어가는지 알았지만 아직 프로젝트 셋업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개발 세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Git 레포지토리를 생성하고 레포지토리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프로젝트를 각각 생성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IDE와 개발 도구들을 설치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버그의 예방을 위해 Node.js나 npm 같은 도구의 버전을 개발자끼리 통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계가 끝난다면 프론트엔드의 경우 ESLint와 프리티어 같은 기본적인 개발 세팅을 해주고 드디어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보통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이 나누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개발 파트의 경우 내용이 너무 많으므로 다른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개발 내용이 요구사항들을 충족하였는지 테스팅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테스팅 단계에서는 보통 세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위 테스트, 두 번째 통합 테스트, 세 번째 E2E 테스트입니다. 테스팅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세히 다뤄볼 기회가 있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팅 단계까지 모두 완료하였다면 드디어 배포를 할 시간입니다. 배포 방법에는 배포 플랫폼별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웹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커를 이용해서 배포를 하는 추세이고 자동 배포 도구인 젠킨스나 GitHub 액션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자동 배포 환경이 갖추어 있을 경우 Git 푸시나 머지 등을 통해 자동으로 서버로의 배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앱의 경우 빌드 파일을 생성한 후 각각의 플랫폼별로 스토어에 업로드한 후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마지막 운영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단계인데요.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여 사용자 트래픽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동작하는지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등의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감시하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서비스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간단히나마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든 간에 끝까지 포기하시지 말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